테슬라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홀마스 카탈로그는 한국 시간 기준 5월 4일 X에 장문의 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는 일부 테슬라 낙관론자들은 차량 인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미래는 AI와 로보틱스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는 아래 제가 설명한 이유들로 인해 명백한 자기 위안에 불과합니다. 테슬라의 자동차 사업 가치는 로보택시 평균 연간 수입 곱하기 도로 위 로보택시 가능 차량의 수로 계산됩니다. 차를 전혀 판매하지 않으면 로보택시 함대 규모는 작아지고 사업 가치는 줄어듭니다. 이는 특히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드웨어 3 차량이 아직 최신 FSD를 실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 판매 부진으로 인한 손실을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선 안 됩니다. 그 손실은 단순히 차 한 대 값이 아니라 FSD, 구독 등 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더 큰 잠재적 손실을 포함합니다. 게다가 회사가 돈을 벌지 못하면 로보택시나 휴머노이드 로봇을 확장할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를 잘 판매할 만큼 실행력이 없다면 로봇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차량 판매는 중요합니다. 이 제품들을 판매하지 못한다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 차량들은 놀라운 제품이고 그 어느 때보다 저렴하며 스스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판매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품은 저절로 팔려야 합니다. 오래 남은 기간 동안 강한 성장을 보지 못한다면 유일한 설명은 테슬라가 세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글을 쓴 홀마스 카탈로그는 두말할 필요 없이 테슬라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현재 테슬라의 차량의 인도량 감소나 판매 성장 둔화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좋은 제품을 팔지 못한다면 큰 문제다 라고 말하며 회사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겠죠. 이 글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을 보내기도 그리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 댓글을 쓴 이가 있었는데 바로 게리 블랙이었습니다. 최근 테슬라를 전량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테슬라에 아직 미련이 많은가 봅니다. 아무튼 게리 블랙은 마침내 당신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차량 판매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보틱스가 테슬라의 사업의 미래일 수 있지만 당신이 설명한 바와 같이 테슬라 차량의 인도량은 여전히 주식의 가치를 좌우합니다. 만약 테슬라 브랜드가 타격을 입었다면 테슬라 인도량이 계속 약세를 보이게 할 것이고 주가는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오래 남은 기간 동안 강력한 인도량 성장을 보지 못한다면 유일한 설명은 테슬라가 세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저 4일 푸나미아 또한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6월 1일에 복권 당첨과 같이 팔자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명백한 사실을 말하자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영원히 저절로 팔리는 제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며 홀마스의 말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그의 생각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유저 DH는 모델3의 생산 확대 기간 동안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만 이후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또한 전체 자동차 시장을 살펴보면 다른 경쟁사들은 20에서 30%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매출을 유지하거나 약간만 감소시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능력입니다. 특별한 조치는 취할 필요는 없으며 약간의 마케팅만 추가하고 제품이 스스로 빛나게 두면 됩니다. 라며 거시적인 시장 자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테슬라는 선방하고 있으며 크게 전략을 바꿀 필요는 없어 보인다 라고 하였고 유저 데일 웹스터 또한 제 생각에는 완전 자율주행이 판매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현금 흐름에 관해서는 머스크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둘의 의견은 차량 판매가 중요한 것은 맞는데 현재 거시경제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테슬라의 판매 전략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의견도 있었습니다. 유저 테슬라렐라 3는 테슬라는 로보택시 전용 차량을 직접 만들어 소유하고 로보택시 운영으로 차량 판매 이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에게 차를 판매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며 장기적으로 본다면 개인에게 판매되는 판매량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DH의 의견에 가깝습니다. 테슬라 차량 판매와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5월 1일에 있었던 영상에서 다뤘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테슬라 이사회 CEO 교체 보도와 관련하여 바로 당일에 테슬라 측에서 사실을 정정했고 저는 그날 저녁 해당 소식을 정리해서 전달드렸습니다. X를 하거나 테슬라 유튜브를 꼼꼼히 보는 사람들에겐 이미 아무런 타격 없는 가짜뉴스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네이버 화면을 보다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3일 전에 이미 가짜뉴스임이 밝혀진 해당 소식이 아직도 네이버 화면에는 메인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5월 1일에 올라온 뉴스가 여지껏 걸려
열려있는가 싶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도 눌러서 확인을 해보니 5월 3일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5월 1일 반나절 만에 가짜뉴스로 밝혀진 것을 5월 3일날 새로 작성해서 5월 4일까지 네이버 메인에 걸어놓은 것입니다. 네이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털 사이트이고 메인 화면에 걸린 컨텐츠의 노출과 클릭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테슬라에 대해 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를 교체하길 원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아마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테슬라에 대한 오해만 나날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라라 트럼프의 시각은 미국 폭스뉴스에서 방송되는 토크쇼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라라 트럼프가 진행자로 출연합니다. 라라 트럼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의 아내이자 공화당 내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라라 트럼프의 관점과 그녀가 초대한 게스트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5월 3일 방송에 일론 머스크가 게스트로 출연하였습니다. 인터뷰 진행자가 라라 트럼프인 만큼 주로 머스크의 정치적인 입장과 정부 효율 부서의 성과를 알리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정부 효율 부서가 찾아낸 부정수급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리는 정말 터무니없는 일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 데이터베이스에 2천만 명의 사망자가 살아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들 중 다수가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360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9개월 된 아기들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방정부 직원으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실업보험을 신청해서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최소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망자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수당을 받아왔다는 것은 이전부터 찾아냈던 거라 놀랍지 않았지만 현직 공무원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재정 집행이 얼마나 부패해 있고 허점이 많았으며 엉망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5월 4일 일론 머스크는 텍사스의 스타베이스가 공식 도시가 되었다는 게시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공식 도시 편입 전에는 이 지역 전체가 보카치카로 불렸고 이제 그중 스페이스X가 개발한 영역이 스타베이스라는 이름으로 독립된 행정 단위가 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스페이스X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닌 보카치카 주민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현지 시각 5월 3일 보카치카 주민 283명의 투표자 중 212명이 찬성표를 던져서 통과에 필요한 143표를 훨씬 넘겼고 반대는 단 6표에 불과했습니다. 스타베이스가 공식 도시가 되면서 스페이스X는 로켓 발사 때 직면했던 여러 행정적 비효율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저 리벨리어스는 이것이 미국이 갈망하던 진보입니다. 보카치카가 텍사스주 스타베이스로 바꾸기 위해서 투표한 것은 우주 탐사를 위한 대담한 도약입니다. 스페이스X가 그 선두에 있습니다. 정부의 복잡한 규제 없이 순수한 민간 기업의 패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거북이나 해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별들 사이에서 우리의 운명을 되찾는 일입니다. 워싱턴은 과도한 규제로 바쁘지만 텍사스는 이를 이해합니다. 스타베이스는 그 증거입니다. 미래는 과감히 만들어가는 자들의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일론 이라며 기뻐하였고 유저 머스코노미는 먼지투성이 발사장으로 시작된 곳이 이제는 관료적 복잡함이 아닌 로켓을 위해 설계된 공식 도시가 되었습니다. 관광 명소도 필요 없습니다. 신호등도 없습니다. 오직 스타쉽과 강철뿐입니다. 일론은 단순히 우주 항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미래를 위한 깃발을 꽂고 그것을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텅은 와 일론 당신은 이제 도시를 가지게 되었군요. 소파에서 잠을 자던 소박한 시작부터 이제는 도시까지 잘 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라며 무수히 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이 자리까지 와서 결국 하나의 도시까지 일궈낸 그의 성과를 축하하였습니다. 물론 이상한 댓글 또한 있었습니다. 유저 러브 마이 컨트리는 글쎄요 그것은 일론에게만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행성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시뮬레이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우주 사진은 시뮬레이션입니다. 또다시 그는 인류를 속이는 거짓으로 부자가 될 것입니다. 훌륭한 돈벌이군요 라고 하였습니다. X는 정신병자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